통장 비밀번호 이야기 1장. 경기도의 작은 마을. 이른 아침 햇살이 김노인의 창가로 스며든다. 이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로 집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가볍다. 오늘은 손주 학비를 확인하러 은행에 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은행 직원의 밝은 인사가 반갑다. 김노인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통장을 내밀고 ATM 화면을 바라본다. 잔액 5천만 원. 손주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준비해둔 등록금이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며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이다. 다행이야. 이 정도면 학비 걱정은 없겠어.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집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저녁 식탁에서 며느리와 손주에게 은행에 다녀온 이야기를 전한다. 등록금은 걱정 마라. 할아버지가 다 준비해뒀으니까. 그런데 다음 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김노인은 이상한 문자를 발견한다. 새벽 3시에 온 출금 알림이었다. 심장이 쿵쾅거린다. 황급히 은행으로 달려가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다리에 힘이 빠진다. 잔액 0원. 5천만 원이 흔적 없이 사라져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김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은행 안에 메아리친다.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 가족들과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 며느리의 눈물, 손주의 당황한 표정.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 2장. 같은 시각, 경기도에서 멀지 않은 곳. 방할머니는 오늘따라 마음이 들뜬다. 오래 쓰던 휴대폰이 고장나서 새로 바꾸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른 가까운 나이에 스마트폰을 배우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조금은 익숙해졌다고 생각한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휴대폰 매장 직원의 친절한 미소가 방할머니를 맞이한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공손한 말투, 믿음직해 보인다. 새 폰으로 바꿔드릴게요. 간단해요. 직원은 능숙하게 새 휴대폰을 꺼내며 설명을 시작한다. 기존 폰에 있던 모든 정보를 옮겨드릴게요. 아, 인증번호만 저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가 머물러 있다. 방할머니는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인증번호요? 문자로 온 건 말씀이신가요? 핸드폰 화면을 보니 6자리 숫자가 표시되어 있다. 네, 그거예요. 빨리 말씀해주세요. 시간이 짧거든요. 직원의 재촉에 방할머니는 주저하지 않고 숫자를 읽어준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의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터치한다. 방할머니는 새 휴대폰이 신기해서 여기저기 만져본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한다. 문자 알림이었다. 출금 완료 3,800만 원. 방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이게 무슨... 그녀의 손이 떨린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다. 직원은 어느새 자리를 뜬 후였고 매장 안에는 다른 사람들만 남아있다. 방할머니의 울음소리가 매장을 가득 메우고 급히 달려온 가족들의 절망이 깊어져 간다. 3장. 서울 강남의 한 휴대폰 매장. 이노인은 신중하게 매장 안을 둘러본다. 71살의 그는 젊은 시절 회사에서 쌓은 경험으로 모든 일을 신중히 판단하는 습관이 있다. 최근 라디오에서 들은 휴대폰 관련 사기 뉴스가 머릿속을 맴돈다. 어르신, 휴대폰 기종 변경이시죠? 직원이 다가와 친근하게 말한다. 이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의 깊게 직원의 행동을 관찰한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네, 이제 인증번호만 확인하면 됩니다. 문자로 온 번호 좀 알려주세요. 직원이 손을 내민다. 이 순간 이노인의 뇌리에 라디오에서 들은 경고가 떠오른다. 절대로 인증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면 안 됩니다. 죄송한데 제가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이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하다. 직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진다. 아, 그냥 말씀해 주시면 제가 빨리 해드릴 텐데요. 직원이 다시 권하지만 이노인은 흔들리지 않는다.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는 직원에게서 휴대폰을 건네받아 직접 인증번호를 입력한다. 직원의 얼굴에는 실망과 당황이 교차한다. 분위기가 어색해지지만 이노인은 개의치 않는다.
결국 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된다. 새 휴대폰을 받아든 이노인의 마음이 가벼워진다. 잘못 판단할 뻔했네. 그는 속으로 라디오 진행자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집으로 가는 길,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당당하다. 작은 경계심이 큰 재산을 지켜낸 것이다. 사장. 대전의 늦은 오후, 강노인은 새로 산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 72살의 그는 디지털 세상이 여전히 어렵지만 손녀와 영상통화를 하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있다. 오늘은 공인인증서를 새 폰으로 옮기는 날이다. 할아버지, 인증서 이동 도와드릴게요. 휴대폰 매장 직원이 다가온다. 젊고 정중한 모습에 강노인은 안심한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런 건 너무 어려워서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만 알려주시면 간단히 옮겨드릴게요. 직원의 설명은 친절하고 자세하다. 강노인은 지갑에서 메모지를 꺼낸다. 잊을까봐 적어둔 비밀번호였다. 비밀번호가 좀 복잡해요. 영문자와 숫자를 섞어서요. 직원은 능숙하게 비밀번호를 입력하며 여러 가지 설정을 변경한다. 다 됐습니다. 이제 앱도 설치해드릴게요. 모든 과정이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진행된다. 강노인은 고마움을 표하며 집으로 돌아간다. 그날 저녁 강노인은 손녀 등록금을 보내려고 은행 앱을 실행한다. 그런데 화면에 표시된 잔액을 보고 얼어붙는다. 7천만 원이 있어야 할 계좌에 10만 원도 남아있지 않다. 이럴 수가. 그의 목소리가 떨린다. 급히 은행에 연락하니 오늘 오후에 여러 차례 큰 금액이 이체되었다고 한다. 강노인의 다리에서 힘이 빠진다. 평생 모은 전 재산, 손녀를 위해 준비한 등록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다. 식탁 위로 떨어지는 그의 눈물은 가족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반면 광주의 김할머니는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했다. 아들이 집에 있을 때 같이 하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거절로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5장. 강원도의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갑다. 윤노인은 아침 산책을 마치고 휴대폰 매장에 들른다. 새로 나온 휴대폰이 좋다는 이웃의 말을 듣고 기종 변경을 결심했다. 75의 나이지만 여전히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 어르신, 좋은 선택이세요. 이 모델은 어르신들께 인기가 많아요. 직원의 친절한 설명에 윤노인은 만족스러워한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직원이 제안한다. 소액 이체 테스트를 해보시겠어요? 새 폰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테스트요? 윤노인은 고개를 갸웃한다. 네, 1,000원 정도만 이체해보시면 돼요. 계좌 비밀번호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직원의 설명이 그럴듯하다. 윤노인은 의심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잘 되네요.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노인은 새 휴대폰이 신기해서 여러 기능을 시험해본다. 그런데 저녁 무렵 이상한 문자들이 연속으로 온다. 출금 알림이었다. 3천만 원 출금, 2천만 원 출금. 윤노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한다. 황급히 은행 앱을 확인하니 잔액이 거의 없다. 손주들을 위해 평생 모은 등록금 8천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다. 그는 허탈하게 주저앉는다. 이웃들이 소문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지만 어떤 위로의 말도 그의 마음에 닿지 않는다. 하지만 충청북도의 오할머니는 달랐다. 그녀는 작은 메모장에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것들을 적어두었다. 비밀번호, 인증번호, 개인정보. 같은 상황에서 메모를 보며 단호히 거절했고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작은 준비가 만든 큰 차이였다. 6장. 서울 시내 한 커뮤니티 센터. 오늘은 특별한 모임이 열린다. 휴대폰 금융 사기 피해를 당한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하던 분들이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저는 인증번호를 알려줘서 당했어요. 방할머니가 먼저 입을 연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아픔이 묻어있다. 저도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말해줬죠. 강노인이 고개를 끄덕인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깊은 공감대가 형성된다. 그때 인천에서 온 장할머니가 손을 든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직원이 이것저것 하겠다고 하는데 유심만 바꿔달라고 했거든요. 그녀의 이야기에 모든 시선이 집중된다. 다른 건 집에서 아들과 하겠다고 단호히 말했어요. 그랬더니 직원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정말 잘하셨네요. 다른 어르신들이 감탄한다. 이어서 각자가 알고 있는 대처법들을 나누기 시작한다. 디지털 배움터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주민센터에서 금융사기 예방 강의를 들었죠. 자녀들과 미리 상의하기로 했어요. 모임이 깊어질수록 분위기가 밝아진다. 처음에는 절망과 분노만 있던 자리에서 이제는 희망과 결의가 싹트고 있다. 우리끼리라도 서로 도와주자.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알려주자. 작은 촛불 하나하나가 모여 큰 빛을 만들어간다. 마지막에 한 어르신이 말한다. 당한 것은 억울하지만 이제라도 배울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더 늦기 전에 알게 되어서요. 모든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를 격려한다. 7장. 대구의 홍할머니는 피해를 당한 직후 바로 행동에 나섰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그녀는 곧바로 은행과 경찰서로 향했다. 지점장을 만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수사기관에도 정확한 피해 신고를 했다. 할머니, 빠른 신고 덕분에 일부 돈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홍할머니의 눈에 희망이 보인다. 며칠 후 실제로 2천만 원 중 1,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서울의 이말머니는 한 발 더 나아갔다. 은행과 경찰 신고는 기본이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녀는 관련 서류를 꼼꼼히 작성하고 전화 상담도 여러 차례 받았다. 금융사기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말머니는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나갔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몇 달 후 피해 금액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두 할머니의 성공 사례는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홍할머니의 조언에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행동에 나선다. 신고하고 문의하고 끝까지 추적한다. 처음에는 막막했던 절차들도 함께하니 할만하다. 우리가 당한 것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당하지 않게 할 수는 있어요. 어르신들은 점차 피해자에서 예방자로 변해간다. 자신만의 대처법을 하나씩 만들어가며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진다. 8장. 부산의 이할머니는 이제 경로당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되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녀는 다른 어르신들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 교실을 연다. 오늘은 휴대폰 매장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당해봐서 더 생생하게 가르쳐 주시네요. 경로당 어르신들의 반응이 뜨겁다. 이 할머니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조언을 해준다. 인증번호는 절대, 정말 절대 남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녀는 작은 카드를 만들어서 나누어 준다. 휴대폰 매장에서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이 적혀 있다. 이걸 지갑에 넣어두시고 매장에 가기 전에 한 번씩 보세요. 어르신들은 소중하게 카드를 챙겨 넣는다. 저는 이제 어떤 직원이 뭘 해달라고 해도 집에 가서 자식과 상의한 다음에 하겠다고 말해요. 한 어르신이 손을 든다. 맞습니다. 급할 것 하나도 없어요. 하루 이틀 미뤄도 되는 일들이에요. 경로당 뒤편 벽에는 우리의 다짐이라는 큰 글씨가 붙어 있다. 평생 모은 돈, 우리가 지킨다. 어르신들이 함께 만든 슬로건이다. 이제는 누구든지 이 말을 자신있게 외칠 수 있다. 우린 더 이상 당하지 않는다. 이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다. 경로당에 모인 20명의 어르신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인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결의가 가득하다. 마지막 장면, 경로당 앞 정원에서 어르신들이 함께 웃으며 대화를 나눈다. 우리가 배운 만큼 우리 재산도 안전해지는 거야. 그래, 배움에는 나이가 없어. 따뜻한 햇살 아래 그들의 미소가 더욱 밝게 빛난다. 화면 한켠에 자막이 천천히 흘러간다. 작은 경계심이 당신의 노후를 지킵니다.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치며 희망찬 내일을 예고한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힘이 됩니다.